일단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지금 이제 페이지 처리. 1페이지를 쓰고, per 페이지, 한 페이지당 개수는 이제 10개를 이제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표시를 해보자. 그리고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를 한번 보여줘 보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여기 1번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순서에 맞게, 순서에 맞게 이제 가져와 보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쿼리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셀렉트 쓰시는 거죠. 넘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를 투 언더바 캐라타를 써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라이트 데이트를 형식에 맞춰서 YYYY-mm-dd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가져오자. 변환해서 또 라이트 데이트로 요거 알리어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여기 알리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쓰시고요. 콤마 그 다음에 히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데이터를 가져오자. 되시겠죠? 그 다음에 프롬 어디서부터 자면 보드에서부터 가져오고요. 오더 바이 붙여서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넘버 DSC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이제 글번호에 맞춰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해보시면 이렇게 글번호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쭈르륵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 글번호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DB를 껐다 하시면은 얘가 20개씩 만들기 때문에 번호를 그래서 20개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1번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순서에 맞게 디센딩으로 오른차순으로 해서 가져오자. 최신 글이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해됐으면 2번 가져온 데이터 앞에 순서번호 이게 순서번호를 쓸 때 이제 로우넘이라는 걸 씁니다. 로우넘을 또 붙이면 이제 새로운 로우넘이 계속 붙기 때문에 로우넘을 한 번만 붙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순서번호를 이제 붙인다. 이렇게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셀렉트 쓰시고요. 앞에다가 로우넘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다시 로우넘으로 또 쓰면 그러니까 얘를 가져갈 수 있는 알럼이라는 데이터란 게 얘를 가져가서 알럼이라는 알리어스를 붙여줘야 다음에 로우넘을 또 쓰면 또 순서 번호가 붙죠. 그러니까 이제 알럼이라고 한 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는 똑같이 이렇게 쭉 쓰시는데 여기 라이트 데이트 이미 얘는 라이트 데이트인 경우에는 이미 문자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썼으니까 얘 이름으로 뒤에 있는 얘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얘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콤마 히트 투 언더바 캐라타는 한 번만 쓰시면 돼요. 한 번만 사용해 가지고 쓰시고요. 이게 함수니까 10개를 가져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쓸 때 이제 투 언더바 캐릭터를 쓰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 이렇게 쓰시면서 프롬 가로 열고 닫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위에서 작성해 놓은 이겁니다. 위에서 작성한 데이터 중에서 이겁니다. 디센딩으로 위에서 작성해 놓은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탭키 눌러서 이렇게 중에서 가져오는 거죠. 셀렉트해서 가져오시는데 지금 위에서 가져온 데이터 중에서 요거를 가져오는데 여기다가 로우넘을 한 개 붙이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프롬 다음에 보드라고 쓰지 않고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위에 쓴 거 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우넘을 한 개 붙여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번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두 개를 썼어요. 여기 안에다 쓰는 거를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죠. 서브 쿼리. 되시겠죠?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순서 번호를 붙였으니까 순서 번호 중에서 현재 제가 지정되는 보고자 하는 페이지의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쓰시는데 범위 안에
안에 있는 10개의 데이터. 지금 현재 한 페이지에 10개니까 10개의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보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다.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입니다. 1부터 10까지. 만약에 2페이지다. 그러면 11부터 20까지입니다. 그건 자바에서 계산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들어와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페이지에 맞게 이제 데이터가 뭐가 변하는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셀렉트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이제 셀렉트 로우 넘버 가져올 게 아니라서 셀렉트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라이터 대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이거 가져올 건데요. 이거 가져올 건데 어디서부터 가져오냐? 프롬 쓰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위에 써져 있는 거 여기 셀렉트에서 위에 써져 있는 거 그 순서 번호 붙인 거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사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탭키를 이용해서 좀 들여쓰기를 한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 이게 들여쓰기가 더 들어갔네. 예. 들여쓰기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들어갔으니까. 아 요거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로 닫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 가로 닫고는 이렇게. 갖고 여기 프롬 처음 프롬 대신에 여기 셀렉트가 2개 들어있는 거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여기 가로 닫고는 여기죠. 그다음 요거 가로 닫고는 요겁니다. 아, 요거 한 개 더 들어갔네요. 더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범위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1부터 10까지 해당되는 거 쓰려면 웨어 문장을 사용합니다. 웨어 문장을 써서 그 안에 있는 요 알럼이, 요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니까 안에 있는 알럼이 이렇게 쓰는 거죠. 알럼이 1 and 10까지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1부터 10까지 비틴 쓰셔야 됩니다. 비틴 쓰셔가지고 1부터 10 사이에 있는 거 엔드 연산자 쓰셔야 됩니다.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쓰시면 이제 알럼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알럼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엔드 연산자를 붙이면 되는데 그 비틴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물음표는 프로그램상에서 자바에서 물음표는 얘가 물음표 그 다음에 얘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실행을 하시면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10개만 저희가 10개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쿼리를 먼저 익숙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처리 쿼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3번에 해당되는 게 이거 풀 쿼리입니다. 쿼리이고 그 물음표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물음표 요거 물음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물음표로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검색을 한번 추가시켜 보자 이거예요. 이제 검색을 추가시켜서 검색 추가 시켜 사용하시는데 이제 원래 데이터를 가져올 때부터 검색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1번 원래 데이터를 가져와서 순서대로 할 때 순서대로 하는 작업 시 저희가 검색을 적용합니다. 검색을 적용. 1번에다가 적용한다. 여기 프롬 안에 맨 안에 있는 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뭘로 검색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그 검색에 해당하는 1번 이제 제목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근데 검색하는 단어는 똑같아요. 제목으로 검색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내용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로 여기서는 작성자가 있으니까 작성자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목으로, 어떨 때는 내용으로, 어떨 때는 작성자로, 어떨 때는 제목과 내용으로, 어떨 때는 제목과 작성자로, 어떨 때는 내용과 작성자로, 어떨 때는 모두 곳에서 모든 컬럼에서 이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쿼리가 자꾸 달라집니다. 이제 쿼리 검색 조건이 자꾸 붙는데 검색 조건이 이제 다르게 붙게 됩니다. 붙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쿼리 이러면은 쿼리가 자꾸 달라지죠. 쿼리가 달라진다.
지금 현재 조건에 해당되는 쿼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구나. 달라진다. 이런 걸 자바 할 때는 이제 동적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적 쿼리. 동적 쿼리니까 자꾸 움직여요.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어떨 때는 저렇게 되고, 이럴 땐 저렇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면서 이런 게 이제 자꾸 달라지는 쿼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작성을 해서 쓰실 때에 이런 동적 쿼리를 작성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동적 쿼리를 만들려면 어떨 때는 제목만, 어떨 때는 내용만, 어떨 때는 작성자만 이렇게 하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바에서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거기에 넘기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제목에서 또는 내용에서 작성자에서 제목과 작성자에서 내용과 작성자에서 모든 데서 검색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검색 단어는 똑같습니다. 검색 단어는 한 개로 이렇게 하니까 검색 단어도 역시 이제 그 똑같다는 얘기는 세 개를 검색하더라도 똑같은 검색 단어 입력한 검색 단어를 쓰는데 검색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바라고 검색을 하면 전부 다 자바, 제목에서도 자바, 내용에서도 자바, 작성자에서도 자바로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변수를 똑같은 변수를 사용해서 세 군데서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똑같은 데이터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1번 이제 페인 처리하는 걸 싹 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죠. 페인 처리 전부 다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복사하셔서 이제 붙여넣기. 저희는 요 안에 셀렉트 문장에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실 때는 여기 순서로 가져오기 전에 검색까지 전부 다 끝나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웨어 문장이 오더 바이보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웨어 문장을 줘가지고 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타이틀에서 자바입니다. 자바가 포함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게시판 검색은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검색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오어 연산을 쓰게 되고요. 근데 상품에 대한 검색은 AND 연산을 쓰게 됩니다. 이꼴 연산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와 똑같은 제목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꼴을 쓰시면 안 되고요. like라는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like.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앞뒤로 붙여서 인용부하고 퍼센테이지 자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바라고 지금 자바가 지금 한글 자바 있네요. 자바라고 되어져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붙이면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얘기예요. 타이틀에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붙이게 되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AND를 또 두 개, 세 개 붙이려면 AND를 붙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제목에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목에만 저희가 자바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가져오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포함이 되어 있는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석도 많이 달아드리니까 보시면서 저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고, 요거는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제목 부분에 제목 부분에 자바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서번호 붙여서 1, 2, 3, 4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여기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내용 부분에 자바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 부분에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에만 내용에만 자바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럼 요게 바뀌는 거죠.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 여기 컨텐트가 되는 거예요. 컨텐트. 이렇게 되시고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위에 있는 거 주석 처리. 여기 주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웨어가 두 번 붙으면 안 되죠. 두 번 붙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한 개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컨텐트가 표시가 안 되니까 이 컨텐트 안에 자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개가 지금 글번호 3번이 현재 컨텐트 안에 자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검색을 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제목과 내용에 돼 있는, 그러니까 쿼리가 자꾸 바뀌어요. 지금 내용에만 있는데 제목에도 있고 내용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할 때에 이렇게 제목에도 있고 제목과 내용에 이렇게 내용에 자바라는 글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도 있을 수 있고 내용에도 있을 수 있다. 연산자는 오화 연산자입니다. 여기다가 오화 쓰십니다. 오화 연산자. 그 다음에 이게 컨텐트 제목이 먼저, 타이틀이 먼저, 타이틀 라이크 자바, 이렇게 자바는 동일합니다. 자바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를 써서 오화 연산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자바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음표 한 개로 쓰시고 자바가 물음표고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이렇게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라. 그래서 집어넣으셔서 사용하시면 요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물음표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앞뒤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컨텐츠에 요거 어디 한 군데 요거 여기 안에 잡아가 되는 것 같은데 입니다라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리가 이렇게 자꾸 달라져요. 아시죠? 자꾸 달라지면 이제 여기 앞에 맨 처음 거는 오화를 붙이지 말고 그 두 번째부터 오화를 붙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귀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오화 연산자를 쓸 때에는 오화 연산자를 사용해서 쓸 때는 이게 패턴을 프로그램이 어떨 때는 타이틀, 어떨 때는 컨텐트, 어떨 때는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인데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 되면 오화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기 앞에는 붙이지 말고 뒤에는 붙이자 이렇게 이제 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웨어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웨어 연산자를 쓰시면서 여기 오화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부분에 이제 틀린 연산, 폴스인 것을 한 개 만들어요. 1 = 0. 그 다음에 5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여서 이게 지금 조건 연산입니다. 이렇게 가로열고 갖고 써드릴게요. 그 조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로열고 갖고 해서 이제 조인을 해서 쓰는데 요렇게 쓰시면 요걸 한 개 더 붙여둬요. 그러면은 5와 비교 패턴이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냥 무조건 5화를 붙여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false죠? 1 = 0은 무조건 false입니다. false면 5화 연산을 하면 뒤에 것까지 계속 비교하러 가죠. 얘 비교하고 또 얘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러 자꾸 가서 이제 false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and 연산자는 true로 만듭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게 계속 and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true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비교하실 때 true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위에 거는 이제 주석 처리.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걸,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개 더 집어넣어줘서, 그 다음에 계속 프로그램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5와, 그 다음에 조건, 5와 조건, 이렇게 해서, 앞에 무조건 조건 앞에 5화를 붙여서 추가하는 걸로 추가 프로그램상에서 추가하는 걸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없고 어떤 경우는 이게 없고 어떤 경우는 전부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컨텐츠 라이터까지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 검색되는 단어는 똑같고요. 그 앞뒤로 퍼센테이지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전체 그 인용보 붙이는 것까지 물음표, 여기까지 물음표로 사용하시고 데이터를 세팅할 때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저희가 이제 이어붙이기를 해서 집어넣어 주시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